네, 그럼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친형이 또다시 검찰에 소환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 국민들이 또다시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일단 검찰은 어떤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이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의혹이 지금 2007년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저축은행 여러 곳으로부터 수억 내지 수십억 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또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씩을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배수 씨 있지 않습니까? 네. 박배수 씨 같은 경우 10억 내외의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박배수 씨가 받은 돈이 과연 박배수 씨 본인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상득 의원을 대신해서 받은 것인지 이런 의혹이 있고요. 이 코오롱 그룹에서도 또 회계 처리를 안 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상득 의원 여비서 차명 계좌에서 한 7억 원 정도의 출처 불명의 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해 놓은 개인 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포스코 계열사인 그 학교법인 포스텍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이렇게 부도가 예상되는 금액 500억 정도를 강제로 투자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도 조사하려면 오늘 밤새 조사를 해도 좀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여러 가지 지금 혐의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최소 5억 원 그리고 코오롱으로부터 고문활동비 1억 5천 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의원실 여직원 계좌,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7억 원의 출처.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받고 나서 어떤 부탁,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검찰의 혐의 내용이 입증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 검찰에서 사실은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 이번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이고 대통령의 친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상득 의원을 소환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강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입증을 자신하면서 소환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인데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오늘 밤에 있어 보입니까? 오늘 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가 완료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도 뭐 이제 검사 생활을 많이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는데, 이게 정권 말에 이게 리스트가 자꾸만 불거져 나옵니다. 예전에도 박연차 리스트가 있었고요. 이 리스트, 자꾸만 이렇게 돈 준 사람들이 보면은 준 사람에 대한 이름을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임성 리스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리스트에 대한 파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임석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명절 때 선물을 돌린 리스트가 검찰에서 이제 이걸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그 임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마당발 중에 마당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 출범 이후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던 소망교회의 금융인 선교 모임인 그 소금회 멤버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임석 씨 같은 경우는 연고가 이제 지역적 연고가 목포에서 출생해서 아마 호남 쪽에 주로 연고를 두고 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권 탄생에도 기여했던 연합청년의 활동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고 거기서 돈을 준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상세하게 적혀진 것이 발견이 된다면 또 가령 뭐 그런 문건 자체가 아니더라도 임석 씨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찰에서 진술을 한다면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굉장히 어떤 이 핵폭탄과 같은 정치적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전 현직 정부와 관련된 다양한 인맥, 그렇기 때문에 임석 회장이 입을 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소환될 가능성. 지금 현재까지로는 거론된 사람이 오늘 소환된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정두원 의원 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정두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주는데요. 최소한 단순한 풍문 수준은 아니고 수사의 대상인 것은 맞다. 이렇게 검찰이 워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상당히 이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찰이 염두에 두고 이 박지원, 정두원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이게 물타기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일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 정도 강력하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이상득 전 의원, 그러니까 현 대통령의 친형을 소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여당의 최대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 예. 글쎄 뭐 검찰의 수사 기술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를 두고도 뭐 물타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연이라고 같이 봐야 될까요? 글쎄, 근데 이제 이게 가령 이제 정권에 의해서 지시가 된 수사라고 본다면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이 돼서 기소가 된다면 민주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만약에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된다면 야당 탄압의 어떤 빌미가 되기 때문에 특히 대선 전국에서 오히려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대선 전국이 돌아갈 어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의 형을 소환했다는 얘기로는 검찰로서도 충분한 입증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지금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사도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가 일부는 서울중앙지검 또 일부는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마 대검 중수부로 전부 모아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사의 시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아마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되고, 특히 이제 임석 씨 같은 경우 마당발이고 본인이 이제 김창경 회장한테서 20억을 받아서 저축은행 전반에 관한 어떤 로비 자금으로 썼고, 또 본인 자체의 저축은행에서 30억을 빼서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수십억 대의 금품이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아마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예견됩니다. 네, 대선 자금으로의 수사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상득 씨가 돈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받은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또 박영준 전 직영부 차관이 구속됐을 때도 대선 자금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검찰이 사실은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를 않고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선 자금으로 명백히 쓰였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검찰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네, 지금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권도 아닌 여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현 정부와 선긋기, 이 부분은 아예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년 내내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표와 또 이명박 대통령 간에 상당한 대립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주류가 박근혜 대표를 위주로 한 정치 세력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정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렇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박지원 대표의 연루 가능성 여부가 흘러나오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과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약간 좀 맥이 빠진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일 대통령의 형이 지금 검찰에 소환이 돼서 구속이 된다면 현 정부를 움직였던 6인 회의 가운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덕영 상임의장을 빼고는 모두 사법 처리가 되는 건데,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미 이제 레임덕이 이제
완전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내곡동 사저 문제라든지 또 정권 실세들의 이딴 비리로 구속된 상황, 또 최근에 국민 정세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반하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문제, 또 인천공항 매각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악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레임덕은 사실상 완벽하게 진행된 상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현 정부나 아니면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나 수사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결과가 내놓고 나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자 지금 국회에서는 다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의 친형을 소환해서 지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 BBK와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만의 검찰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법 그 자체로만 판단을 해주면 검찰이 좋겠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현재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검찰의 현재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성 또 쇄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가장 단적으로 최근에 발표됐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관련된 어떤 배임 문제,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인데 국민들의 예상이나 어떤 그 소망과는 달리 검찰이 아주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원리 원칙 정도에 입각한 수사와 활동만이 이제 정권이 레임덕이건 아니든 이 시기에 불문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만이 검찰이 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검찰이 또 하나의 시험 문제를 든 것 같습니다. 누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배운 대로 본인들의 직업에 맞는 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